도에 나온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시점도 본인이 조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처음 만나게 된 시간을 훨씬 더 문재인 네. 대통령 예, 지금 충간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예, 명태균 씨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총선 뒤로 시기를 잡을 것을 조언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진실 게임이 예. 있을 때는 한쪽이 예. 다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예. 방금도 구교훈 기자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나온 입장도 굉장히 수세적이고 두 번 봤다. 그리고 대통령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뭔가 명확하게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해소해 준다라는 네. 느낌을 받지 못하고요. 특히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 여사 관련된 부분은 어제 대통령실 입장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명태균 씨가 꺼내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에는 채널A인가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네. 결정권자라는 표현을 쓰고 채널A 인터뷰에서는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였다. 인수위로 본인을 오라고 한 것은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없는데 순방에서 언제 오죠? 아마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가 네.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꺼린 이유는 아마도 네. 지금 명태균 씨가 보여준 여러 가지 증거 관계에 비춰볼 때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7불사 매화 회동 얘기했을 때부터 네. 그때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가 그렇습니다. 사실 화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채널 A 보도에 보더라도 2022년 9월에 엘리자베스 여왕과 조문 관련해 가지고도 네. 그런 내용도 캡처본을 보여줬다고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주진우 라이브에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여주는 대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명태균 씨가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까지인지를 대통령실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해명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예. 네. 그러니까 근데 피한다고 피할 수가 그렇죠. 없는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언론들이 취재 경쟁이 붙었고 불꽃 취재를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폭로가 어느 단계에서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문제까지도 네. 자신이 조언을 했다라고 KBS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전직 대통령 수사 타이밍은 총선 직후가 좋겠습니다. 근데 총선을 패배했어요. 근데 제가 엄격하게 명태균 씨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그 진술 신빙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많이 했을 경우에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똑같은 의심을 받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인되지 않고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제가 명태균 씨 입장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도박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혹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물론 허풍이나 이런 것들은 더 보태질 수도 있지만 아예 없는 얘기를 이렇게 지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특기가 뭐냐면 어떤 언론을 또 모니터링을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무언가가 보도가 되면 즉각적으로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우회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제 갑자기 밝힌 뭐 배고픈 병사는 뭐 전쟁에 나가서 네. 열심히 싸울 수가 없다. 이거는 당신들 다 나를 좀 응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굉장히 뭐 이렇게 아포리즘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네. 다양한 해석을 낳게 만든다라는 아마 이제 그 정치인들 접근할 때 저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네. 뭔가 애매모호하지만 이렇게 있어 보이는 듯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싶긴 한데요. 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만 나는 산을 만든다. 네, 뭐 닭을 납품하고 네, 공항이 된다. 공항이 된다. 예, 뭐 뭐 이런 이제 이런 이야기도 식의, 있고요. 예.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기선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결국은 이제 명 씨의 구속 여부가 이제 네.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과거의 검찰의 선례를 본다면 구속영장을 안 발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증거, 특히나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는 돈 관계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폭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주춤주춤 거리면서 명태균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러한 전례들이 없었다라고 본다면 이건 계속 소위 말하는 명태균 씨의 협박이 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런 지점에서 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장 청구.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로 하나 나온 것은 명태균 씨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가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격앙된 표현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그 센 워딩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밝혀야 되는 주체는 의당 김건희 여사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관련돼서 메시지를 주거나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 누가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포탄만 쏘아대야 되는 네. 이런 답답한 심경이 헛소리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는 것은 네. 그 독대한 적이 없다 이런 해명과 함께 취임 이후에는 소통이 없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주어가 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그 명태균 씨는 사실은 이 문제가 발화가 됐던 것은 김건희 여사를 상태로 공천을 청탁했다라는 그런 주장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아, 중요한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서부터 시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대선 경선 기간에 대통령이 잠깐 만났던 사람이고 대통령은 취임에 소통한 적 없고 대통령실의 그런 여러 가지 직원 같은 경우에도 내려가서 경고를 준 것이지 실제로 명태균 씨의 주장대로 말 그대로 팔고 다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설명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주어를 한 해명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2022년 6일 재보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2024년 4월 그 40 총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청탁 대상은 언론의 의혹 제기 자체가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자를 주고받은 것인지 어떤 통화를 한 것인지 통화에 대해서도 4월 10일 총선 저간에 있었던 통화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상간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설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의혹은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입을 열어야 되는 타이밍에 그렇죠. 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제 토요일 날그 예,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예. 11일에 들어옵니다. 금요일. 금요일 날 예. 내일 오방기일 모레네요. 일정으로.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귀국을 하면 예. 그때는 김건희 여사가 마이크 앞에 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실의 이 의혹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주체가 된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태균 씨가 분명히 이제 직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네. 그러면 당사자가 나와서 이 정도면 뭐 사과는 이제는 끝났어요. 예, 해명을 좀 해야 된다. 예, 아니 본인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마 근데 해명을 할수록 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해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했던 해명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수위를 본다면 수준을 본다면 굉장히 오히려 하고 나서 기억하십니까? 그 명품백 사건 때도 결국 행정관한테 돌려주라고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이런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사이에 이 통정매매한 기록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냐라고 검찰이 물었더니 엄마인지 모르고 주식 거래했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저희가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명을 내놓을수록 더 꼬일 수밖에 없고 사실은 해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의 없는 해명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맞는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못 나온다. 예. 더군다나 어떤 거냐면은 지금 자꾸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 사과를 넘어서 다른 방식의 해법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가장 낮은 수준의 사과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 입장에 대입을 해보면 사과를 한다. 사실은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면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인데 지금 벌어진 상당수의 문제들이 네. 재임 중에 벌어진 일들이 많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사과를 하는 순간 재임 중에 국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이 없는 영부인이 이러저러한 일들에 관여했다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격하게 표현하면 농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과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국면에 서 있다. 결국은 조용하게 페이드아웃 하는 것 이외에 다른 해법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용하게 페이드아웃을 어떻게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예.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백담사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든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결국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밝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각의 어떤 해명을 하거나 자기 딴엔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메신저의 신뢰가 너무 떨어져서 네. 김 여사가 어떤 해명 소위 말한 진실을 정말 말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수사기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아일보에서는 작년에 이제 소위 말해 사저로 가라라고 했던 네. 이기용 칼럼에서는 네, 사과로 이제 가라. 사과 필요 없고 네. 사법의 수사대에 올라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